안녕하세요. 성원회계 컴퓨터학원에서 회계, 재무, 회계 원리 등을 강의하고 있는 강사 김기범입니다. 자, 우리 이번 차시에서는 환율의 변동과 관련된 회계 처리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 건데요. 이게 환율이 매일매일 달라요. 그래서 이게 좀 머리 좀 아프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는요. 회계상 거래와 일상생활에서의 거래를 구분할 수 있다는 것과 그리고 회계상 거래를 구성 요소별로 파악하여 거래의 결합관계를 하변 요소와 대변 요소로 구분할 수 있다는 NCS 학습 목표를 달성할 거고요. 이 중에서도 환율 변동에 따른 적절한 회계 처리를 할 수 있다가 오늘의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환율 변동의 의미부터 알아야 되는데요. 자, 그러면 도대체 환율이란 게 뭐냐라는 건데, 외국 돈을 우리나라 돈의 가치를 환산하거나 아니면 우리나라 돈을 외국 돈으로 가치로 환산하는 것. 즉, 어떻게 된다고요? 자, 여러분들이 돈을 갖고 있는데 이 돈을 우리나라에서 거래를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 돈을 받으면 되죠. 근데 외국인과 거래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 외국에 나가서 수출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받는 돈이 달라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변경시켜 주기 위한 비율이 있거든요. 그게 환율이에요. 자, 그래서 자, 여기 예를 한번 볼게요. 상품을 판매하고 100달러를 수취하였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차변하고 대변 중에 대변에 뭐라고 기록하고요? 수익의 발생 상품 매출로 100달러 그리고 차변에는요. 물론 현금으로 변이 돈이니까 100달러 이렇게 기록할 거냐 이 얘기인 거죠. 자, 근데 이게 달러로 기록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왜요? 외국 돈을 받았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거주하고 있는 건 한국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장부에 기록할 때 어떤 건 달러로 썼다가 어떤 건 원으로 썼다가 이러면 안 되겠죠? 자, 공부하고 나면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라고 물어볼 건데 안 돼요. 자, 그래서 하나로 통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00달러를 받았다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이냐 할 때 그 비율이 환율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환산하는 걸 우리 뭐한다? 환가했다. 네, 환가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거기에 대한 걸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100달러를 받았다라고 하면 환율이 만약에 1000원이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100달러에다가 뭐를 요게 환율인 거예요, 지금. 환율이 뒤에 달러라고 되어 있고 슬러시 들려있죠. 요게 무슨 말이냐면 1달러당 얼마다? 1000원이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100달러를 받았다고 하면 이 환율 얼마를 1000원을 곱해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금액이 얼마? 10만원. 이렇게 되고요. 만약에 환율이 1100원이다. 라고 하면 얼마를? 1100원을 곱해서 100달러 곱하기 1100원에서 11만원. 이런 식으로 장부에 기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외국 돈을 받았다든지 하게 되면 반드시 우리나라 돈으로 환율을 적용해 가지고요. 적용된 환율이 장부에 기록되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우리 환가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지 간에 여기에 대한 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문제 볼게요. 자, 외화 자산 반영 해가지고 여기 환율 적용 자산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 환율은 오르거나 내리는 건데 잘못 생각하시는 게 뭐냐면 환율이 올랐다 이렇게 얘기하면 무조건하고 이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으세요? 그거 아닙니다. 자, 무조건 올랐다. 이게 어감이 올랐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어떤 느낌 드는 거예요? 아, 이게 이득이다 이런 느낌 들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이거는 내 장부에 자산으로 반영되어 있는지 아니면 부채로 반영되어 있는지 여기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여기 외화 자산 반영해가지고 10월 2일에 거래가 있네요. 자, 그럼 10월 2일에 거래를 한번 볼까요? 미국 LA전자에 상품 15,000달러를 판매하고 라고 되는 거 보이시죠? 자, 미국 LA전자의 상품 15,000달러를 판매하고 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제 팔았습니다. 그러면 상품을 판매했다 그러면 상품 매출 되겠죠. 그래서 대금은 이달 만에 지급받기로 했다라고 해서 제가 아직 안 받았거든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외상 대출금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장부에 기록할 때 10월 2일 오늘의 날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월 2일이니까
10월 2일의 환율이 달러당, 요 슬러시가 1달러당 1,300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걸 1,300원을 곱해서 어떻게 한다? 장부에 기록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계산기 한번 두드려 봅시다. 어떻게 된다고요? 자, 15,000달러에다가 맞죠? 네, 곱하기 얼마? 1,300원 해서 1,300원을 곱하면 1,950만원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상품 매출로 1,950만원, 외상 매출금으로 1,950만원을 기록을 해놔요. 그럼 이 대금을 이제 말일에 지급받겠죠? 그러면 이제 지급받을 때의 분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볼게요. 자, 환율이 얼마? 1,300원에서 1,200원이 되었다 보고요. 자, 그럼 여기 10월 29일 외상 매출금 15,000달러를 보통예금 통장으로 이체받았다라고 돼 있죠. 물론 말이 좀 더 길어져야 되는 게 한전되어서 보통예금 통장으로 들어왔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줘야 되거든요. 자, 어쨌든 그래 보시고 매출시 환율은 1,300원이었으나 횟수시 환율은 1,200원이다 라고 되는 거 보시죠. 자, 제가 몇 번씩 강조해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회계는 굉장히 뭐하다? 이기적이다. 내가 한번 장부에 기록했다면 장부에 기록해 놓은 걸 따로 공개하기 전까지는 바꾸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지금 외상 매출금을 회수하니까 대변에 그거를 자산의 감소로 해가지고요. 외상 매출금 기록할 건데 이거는 오늘 10월 29일이라고 해서 10월 29일 환율을 쫓아가시면 안 되세요. 이게 언제 있었냐면 10월 2일에 발생한 외상 매출금이거든요. 그러면 10월 2일에 장부에다가 외상 매출금이 1,950만원이라고 써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외상 매출금을 회수할 때도 매출할 때의 환율이 적용되어 있는 거 15,000달러 곱하기 얼마요? 1,300원으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1,300원 한 금액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외상 매출금을 회수하는 거니까 얘는 언제 회수하든지 상관없이 무조건 외상 매출금은 매출할 당시의 환율로 적용해서 기록이 돼야 돼요. 그래서 대변에 자산의 감소, 외상 매출금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우리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회수하죠. 오늘은 10월 29일이니까 10월 29일 날 보통예금 통장으로 이체를 받거든요. 그러면 보통예금 통장 이체 받을 때 자, 매출할 때 환율이 1,300원이니까 1,300원 주세요. 이거 안 돼요. 그러면 돈이 들어올 때 회수 시의 환율 얼마로? 1달러당 1,200원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달러가 15,000달러고 이 15,000달러의 환율이 1,200원 뭐 할 때? 회수할 때 환율. 그러면 15,000달러에다 곱하기 1,200원을 하게 되면 1,800만원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이때 또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이거 금액을 맞추시는 분이 있더라. 아니, 맞추는 거 아니에요. 얘는 얘대로 없애주고 그 다음 보통예금 수취한 건 회수할 때의 환율을 그대로 적용해서 그대로 입력해 주시고요. 그러면 차익이 발생했죠? 나 1,950만원 받을 돈 있어 라고 기록해 놓은 걸 실제로 받으니까 1,800만원을 받은 게 돼요.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환율의 변동에 따라서 얼마만큼? 150만원만큼의 손해가 발생했죠? 우리는 이걸 외환차손이라고 입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가 된다? 비용이 발생한 거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산일 때는 돌려받는 거 내 거기 때문에 환율이 하락하게 되면 손실도 같이 발생을 해요. 자, 그러면 환율이 오르는 걸 한번 볼까요? 자, 다음 상황입니다. 자, 여기 볼게요. 환율이 얼마에서? 1,300원에서 1,350원이 되었다고 볼게요. 자, 이 외상 매출금은 환율이 오르든지 말든지 간에 얘는 때려 죽여도 언제 환율요? 매출할 당시의 환율을 적용한 금액이 그대로 입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0월 29일 외상 매출금 15,000달러를 보통예금 통장으로 이체받았다라고 돼 있죠? 매출시 환율이 1,300원이니까 외상 매출금은 1,300원을 적용해서 1,950만원으로 기록되는 거고요. 그런데 보통예금 통장 이체받았는데 회수시 환율이 얼마?
1350원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10월 29일 날 보통예금을 이체받는 거는 15,000달러에다가 곱하기 회수할 때 환율 얼마? 1,350원을 곱해서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예금은 얼마 된다? 2,025만 원이 된다. 이렇게 봐주셔야 돼요. 그러면 10월 2일에 1,950만 원 받을 거 있어 라고 기록해놨는데 이 1,950만 원이 사라지고 얼마를 받은 거예요? 2,025만 원을 받았네요. 회사는 75만 원만큼 추가로 더 받았죠. 이거는 환율 변동에 따라서 발생한 이익이다. 그래서 외환 차익으로 금액 얼마? 75만 원. 이건 뭐가 되는 거? 수익이 발생한 거. 물론 영업의 수익입니다. 해서 수익이 발생한 걸로 기록하는 거죠. 그래서 자산은 환율이 오르면 외환 차익이라는 수익이 발생하고요. 환율이 내려가면 외환 차손이라는 비용이 발생한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럼 이걸 제가 부채에다가 다시 한 번 더 적용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볼게요. 자, 10월 2일 미국 LA전자에서 상품 15,000달러를 매입하고 대금은 이달 말에 지급하기로 했다. 이제 우리가 상품을 매입했으니까 차변의 자산의 증가 상품 이거를 15,000달러로 기록하는 게 아니라 15,000달러에다가 오늘 날짜 10월 2일 그래서 10월 2일의 환율로 곱해서 원으로 우리나라에서 통용되는 화폐의 단위로 전환해서 기록하게 되겠죠. 그런데 대금을 안 줬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예요? 외상 매입금으로 기록해 주시고 금액은 얼마? 1,950만원 15,000달러에다가 곱하기 매입 당시 금액 환율 얼마요? 1,300원을 곱해서 구했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다시 보겠습니다. 10월 29일 될게요. 자, 10월 29일 외상 매입금 15,000달러를 보통예금 통장에서 이체하여 지급했다라고 돼 있죠. 그러면 우리는 외상 매입금을 상환하니까 부채 감소 하변에 뭐가 되는 거예요? 1,950만 원을 기록하는 거예요. 이거는 10월 29일이 아니라 이미 발생했었던 10월 2일 날 적용한 환율 1,300원인 외상 매입금을 없애는 거기 때문에 외상 매입금은 1,950만 원, 얼마? 15,000달러에다가 곱하기 1,300원 한 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오늘 지급할 때는 환율이 지급시 환율이 1,200원 됐거든요. 자, 그러면 15,000원 달러에다가 곱하기 얼마? 1,200원 한 만큼만 상환하게 되면 우리는 15,000달러를 상환한 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1,950만 원을 갚아야 돼 라고 기록해놨는데 실제로 갚는 건 1,800만 원을 갚고 끝난 거예요.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얼마만큼? 150만 원만큼의 이익이 발생한 거거든요. 그래서 부채에서는 환율이 내려가야 이익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환율이 오르면 뭐가 된다? 그럼 결과적으로 손해가 되겠죠. 자, 그래서 부채는 뭐가 된다? 예, 환율이 내렸을 때 이익이다. 그래서 부채에다가 환율을 적용할 때는 자산과 거꾸로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요거 알아두시고 그러면 환율이 다시 변동되는 거 한번 볼게요. 자, 다음 상황입니다. 자, 10월 29일 외상 매입금 얼마를 15,000달러를 보통예금 통장에서 이체하여 지급했는데 매입 시 환율이 얼마고? 1,300원이고 지급 시 환율이 1,350원이거든요.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1,950만 원 갚아야 될 거 있어 매입 시 환율로 적용돼 있던 이 외상 매입금을 상환하니까 부채 감소 차변의 외상 매입금 1,950만 원 기록할 거고요. 근데 지급할 때는 얼마 지급한 거예요? 1달러당 1,350원 해서 15,000달러를 상환한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예금은 오늘 지급할 때 환율 1,350원을 그대로 적용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금액은 얼마? 2,025만 원이 되는 거예요. 나 1,950만 원 상환할 거 있어? 라고 기록을 해놨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환율이 올라가지고요. 결과적으로는 2,025만 원을 상환해서
15,000달러를 갚은 게 되죠.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이만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손해가 발생한 게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뭘로? 외환 차손으로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거 기억해 두세요. 외환 차손이다 라는 거 알아두시고, 자, 그럼 이거를 사례를 통해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례 연구입니다. 사례 1번. 자, 5월 9일 미국 필립 모리스사에 제품을 15,000달러에 직수출하고 매출 대금은 6월 10일에 회수하기로 했다. 5월 9일의 환율은 얼마다? 1,200원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해외로 제품을 수출했잖아요. 그죠? 그럼 제품을 판매한 거지. 그러면 대변에 수익의 발생 뭐가 되고요? 제품 매출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6월 10일 오늘 날짜는 5월 9일인데 대금은 6월 10일에 회수하기로 했으니까 아직 대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죠? 그래서 외상 매출금으로 기록하는데 이건 자산이 증가한 거죠. 그러면 15,000달러에서 5월 9일 오늘 날짜가 5월 9일이고 5월 9일의 환율이 1,200원이니까 계산기 한번 두드려 보겠습니다. 얼마에다가요? 15,000달러에다가 오늘의 환율 얼마? 1,200원. 그래서 곱하기 1,200원을 하게 되면 1,800만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외상 매출금도 얼마로? 1,800만원으로 기록하고요. 제품 매출도 얼마? 1,800만원으로 기록하셔야 되는 거예요. 요렇게 되시면 되겠죠. 그럼 이게 이제 환율을 변동되는 게 나올 거예요. 자, 다음 사례 보겠습니다. 사례 몇 번? 2번. 자, 6월 10일 지난 5월 9일에 제품을 매출하고 미수치한 외상대금 15,000달러를 보통예금 통장으로 이체받았다. 제품 매출 시 환율은 1,200원이었으며 회수 시 환율은 300원이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제품을 매출하고 미수치한 외상대금은 뭐가 있었고 외상 매출금으로 금액이 얼마? 15,000달러가 잡혀 있을 건데 이거는 매출할 때 환율을 그대로 적용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앞서서 공개했던 거 그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뭐 합니까? 보통예금 통장에 이체받았으니까 자산이 감소하겠죠? 그러면 대변에 뭐가 되고요? 외상 매출금이 되는 거고요. 금액은 이거는 뭐 할 때 매출 시 환율 그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외상 매출금은 매출할 때 그러니까 5월 9일에 기록된 환율이니까 5월 9일의 환율 1,200원 곱해가지고요. 금액은 얼마? 1,800만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말 이해하셨죠? 자, 그런데 회수할 때 환율이 1,100원이라면 보통예금 통장 들어왔죠?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자산의 증가 보통예금으로 할 건데 이건 오늘 회수할 때 환율 15,000달러에다가 곱하기 환율이 얼마? 1,100원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보통예금으로 들어오는 건 얼마 된다? 1,650만원이 된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1,800만원 받을 거 있어? 라고 기록을 해놨는데 보통예금에 들어오는 돈이 1,650만원이 되죠.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1,800만원 받을 걸 1,650만원 받고 끝났으니 얼마만큼 손해가 나는 거예요? 150만원만큼 손해가 났죠. 우리는 이걸 뭐라고 기록한다? 외환 차손이라고 기록하고요. 얼마요? 150만원 이렇게 기록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차이 나는 금액 얼마? 1달러당 100원씩 차이가 나거든요. 얼마에서? 1,200원에서 1,100원으로 얼마가 하락했어요? 100원이 하락했죠. 그래서 바로 외환차손은 15,000달러 곱하기 100원 해서 구하셔도 무관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사례는요. 요거 한번 볼게요. 우리 방금 전의 사례는 횟수시 환율을 얼마로? 1,100원으로 보고 했는데요. 만약에 횟수시 환율이 얼마가 된다? 1,250원이 된다고 가정을 하고 한번 회계 처리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매출 시의 환율은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금 1,200원 그대로거든요. 그래서 우리 외상 매출금을 회수하는 거니까 대변에 외상 매출금으로 금액이 얼마? 1,800만원 이렇게 기록이 될 거고요. 자, 그런데 우리 며칠 날요? 6월 10일에 회수할 때 환율이 1,250원이라고 가정하게 된다 그러면 15,000달러에다가 곱하기 1,250원 한 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보통예금으로는 자, 보통예금 해주시고요.
보통예금으로는 얼마에다가 얼마 곱한 거요? 15,000달러에다가 곱하기 얼마? 1250원 한 거. 그럼 얼마 들어와요? 1875만 원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보통예금은 1875만 원이 들어온다. 이렇게. 그러면 1800만 원 받을 거 있어 라고 기록해놨는데 결과적으로는 1875만 원을 받았죠. 그러면 75만 원만큼 어떻게 된 거예요? 금액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더 받은 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환율 차이 때문에 이익이 났다. 뭘로요? 외환 차익, 수익이 발생한 걸로 해서 금액은 얼마? 차액 75만 원만큼을 기록해 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것도 하실 때 1200원에서 1250원 얼마만큼? 50원만큼 변경됐죠? 그래서 15,000달러 곱하기 50원 한 금액만큼을 외환 차익으로 바로 계산해 내셔도 무관하시겠습니다. 다음 거 볼게요. 자, 사례연구 3번입니다. 5월 9일 일본 미쓰비시사의 제품을 150만 엔에 직수출하고 그러면 제품을 수출했으니까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제품 매출한 거예요. 매출 대금은 6월 10일에 회수하기로 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5월 9일에 환율을 적용하면 되고 차변하고 대변 중에 대변에 뭐라고 기록한다고요? 제품을 팔았으니까 제품 매출로 기록하고 금액은 150만 엔이죠. 그럼 150만 엔을 기록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한 금액을 입력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150만 엔은 뭐예요? 일본 돈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엔화는 여기 보니까 100엔당 1100원 돼 있죠. 요렇게 당이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원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나라 돈을 위로 올리시면 돼요. 그래 우리나라 돈을 1100원 돼 있잖아요. 그죠? 여기에다가 요 일본 돈 있죠? 얼마? 100을 나누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환율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나라 돈을 외국 돈으로 나누면 그게 환율이에요. 이 말이겠죠? 자, 그러면 이거 한번 곱해 볼게요. 얼마요? 1100원에다가 나누기 얼마? 100을 하게 되면 금액이 11원 나오거든요. 그러면 환율은 얼마 되는 거예요? 11원이 되는 거예요. 1엔당. 그래서 얼마에다가 150만 엔에다가 곱하기 11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따로 계산하지 마시고요. 150만 엔에다가 얼마요? 우리나라 돈 1100원에다가 나누기 100을 바로 하셔도 무관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금액을 구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차피 11원 구했으니까 여기다 곱하기 150만 엔으로 하게 되면 1650만 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제품 매출로 1650만 원을 한 게 되는 거고요. 이거를 뭘로 하게 되면요. 차변에는 외상으로 했기 때문에 외상 매출금으로 금액 얼마 잡으시면 돼요? 1650만 원.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으시죠? 그러면 이 외상 매출금은 나중에 우리가 뭐 해야 된다? 회수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거를 또 상황에 나누어서 한번 분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례 4번입니다. 6월 10일, 지난 5월 9일에 일본 미쓰비시사의 제품을 직수출하고 발생한 외상대금 150만 엔이 금일 보통예금으로 입금되었다라고 되어 있고 매출 시 환율이 100엔당 1100원. 그러면 우리 매출했을 때 제품 매출로 얼마 잡는 거예요? 그렇죠. 150만 엔에다가 곱하기 얼마 한 거? 1100원에다가 나누기 100 한 걸 하시든지 아니면 요걸 계산해서 11로 한 거 해서 1650만 원으로 기록을 하고 아직 안 받았으니까 5월 9일에 외상 매출금으로 1650만 원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외상 매출금을 회수하니까 대변에 뭐가 되고요? 외상 매출금이 되는 거고요. 금액은 얼마? 1650만 원 이렇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입금은 얼마요? 100엔당 1300원 입금됐거든요. 그러면 오늘 보통예금 통장 입금됐으니까 하변에는 자산의 증가가 보고 보통예금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구하면 돼요? 자, 우리가 받아야 될 150만 엔에다가 곱하기 우리나라 돈 위로 올리라고 했습니다. 1300원에다가 나누기 100n이니까 100 이렇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한번 곱해고 볼게요. 자, 얼마에다가 150만 n에다가 곱하기 얼마요? 1300원 나누기 얼마를 100을 한다. 그러면 1950만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보통예금 통장에 들어오는 건 1900 얼마?
1650만 원 이렇게 되세요.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1650만 원 받을 거 있어? 라고 기록해놨는데 보통 예금으로는 1950만 원이 들어온 거거든요.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얼마만큼? 300만 원만큼이 들어왔죠. 그러면 환율 차이로 외환 차익, 이익이 얼마 났다? 300만 원이 발생했다라고 기록하시면 되고요. 이거를 그냥 차익으로 계산할 거면 환율이 11원이었는데 입금 받을 당시 환율이 13원이 된 거예요. 요건 얼마? 1,300원 나누기 100 한 거예요. 그럼 2원의 차이가 났죠? 요것만큼이 뭐가 된다? 외환 차익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다음 사항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자, 아까 전에 앞에 거하고 똑같아요. 똑같은 상황인데 환율을 얼마로? 100엔당 1,300원이 아니라 100엔당 얼마로? 1,000원 일대로 가정을 한번 해보자 이거죠. 그러면 아까 전에 있었던 우리 외상 매출금을 해소하는 거니까 외상 매출금은 얼마가 되고요? 매출 시 환율 100엔당 1,100원. 그래서 150만 엔에다가 1,100원 곱하기 100 해가지고요. 금액은 얼마? 1,650만 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을 거고 그런데 받을 때 환율이 지금 얼마예요? 100엔당 1,000원이죠. 그러면 150만 엔에다가 곱하기 요거 얼마요? 우리나라 돈 위로 올리려고 했습니다. 1,000원에다가 나누기 100 해서 100 해주시면 이게 10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얼마가 된다? 1,5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1,500만 원. 그럼 이거를 뭘로 받았으니까? 보통예금으로 입금받았으니까 자산의 증가 하변에 보통예금으로 금액이 얼마? 1,500만 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환율 변동에 따라서 11원인 게 10원이 돼버린 거거든요. 1원만큼 뭐가 돼요? 차손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이 금액 보고 하셔도 되고 요거 보셔도 되고요. 그래서 외환차손으로 금액은 얼마? 110만 원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외환차손은 비용이 발생한 거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환율에서는요. 항상 조심하세요. 뭘 조심해야 돼요? 자산인지 부채인지에 따라서 상황이 뒤집어진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고요. 단원하기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